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아까 저 대구 갔던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사흘 동안 대구에 있겠다는 것이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출마합니까 이번에? 네, 한대요. 어디에? 어디에 하냐면 자기네들은 거짓말하기 싫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기 싫고 우리는 영남권 당선을 목표로 뛴다. 영남권. 그러니까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자, 두 군데를 보는 건데. 국회의원 재보궐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이죠. 단체장은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빠진 곳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출마해서 빈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이 친한계가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찢어지게 되면 대구시장 경북지사 따로 뽑게 되잖아요. 합치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구에 있는 그 지역구 가운데 주호영 지역구 또는 추경호 지역구 양쪽, 그러니까 추경호 지역구가 어디더라? 달성 아니면 수성. 근데 수성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안 되면 부산에서 전재수 지역군이 아니고 해운대. 왜냐하면 그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친한계의 꿈이에요. 자기들의 희망. 네, 어디가 됐든 반드시 출마한다. 그리고 반드시 출마해서 영남권에서 당선이 돼야 이게 그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트랙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서 사흘씩 있고 아마 이제 계속 그 영남권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저 자체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아까 저 사진이 대백 프라자 갔던 사진이 마치 임장하러 간 듯한. 까만 옷 입었어, 까만 옷.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사실 정말로 아마 27일 대구 서문시장에 아마 꽉 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위드훈이 쪽에서 지금 뭐 지령인지 공지를 돌리고 있는 게 대보름장을 서문시장에 보자가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버스 지금 대절한다는 버스 소리지. 대절에서 각 맞아요. 서울부터 전국 지역에 위드훈이 담당자 핸드폰 번호 딱 있고 버스 문의는 이쪽으로 하라고 쫙 돼 있거든요. 아마 그 서문시장을 아마 꽉 채워서 그 사진이 사실은 서문시장이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 적은 사람으로도 꽉 채우는 아주 요상한 각도의 시장이거든요. 시장 입구가 이제 그 전형적인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진정으로 대구 시민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동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동원. 지금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동훈 대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통합해야 한다.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행정통합을 할까 말까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먼저 받고 미안합니다. 이게 영어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통합에 따른 혜택으로 이제 아마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예. 왜냐면 저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며칠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매우 썰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지역 언론들 기사 보면 길이 뻥 뚫릴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서문시장을 사람으로 채워서 길이 못 다니게 만드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대구의 민심은 이런 것이고 저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쪽에 아마 영남권 쪽에 출마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민심을 갖다 뭐라고 할까요? 왜곡까지는 아니어도 바람 새몰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대구에서 한동훈이 통할까요? 저는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대구 아니까. 자, 대구 본토 나오셨어요. 영국 출생에 대구 살았던 사람.
불가능한 아. 거고요. 본인이 용기도 없을 거예요. 출마를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 옆에 부하들이라 해야 되나요? 친한 게 그 부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꿈을 그리는 거지. 네. 한동훈 자체가 본인이 출마를 할 기회를 다 놓쳤거든요. 네.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 그래서- 착각에 그러니까 친한계는 기인한 이제 것 이렇게 같아요. 그림표를 그리고 하고 이제 그 후단을 설명을 드리면 그 장동혁 당권파는 이런 거예요. 우린 놉니까? 우리는 머리가 없어?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가 됐든 빈틈없이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전략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 아니고 이진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진수 카드를 내보내서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피해 혈투. 그 한동훈 혈도들랑 비슷해야 되는데 한동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있네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출마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출마가 합니다. 만들어진 그럼 데가 없잖아요. 공격 안 받으려면 안 나가면 되겠네.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자 그리고 지금 댓글로 누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김남일 기자 대백 프라자라고 했는데 대백 프라자와 대백은 다르다.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미안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 대부분 네. 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동성로에 있는 대백 앞인데 저게 망한 백화점이에요. 예, 저희가 폐점을 했거든요. 예, 그냥 리어카가 상징이에요. 있네요 정말. 죄송한데 대백 프라자는 살아 있고. 네, 그렇죠. 네. 대백 프라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네. 예, 본점 앞에 폐점돼 있는 네. 본점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대구 찍었다. 시민들이 저 백화점이 저렇게 문을 닫은 것이 가장 아픈 아, 거예요. 저거 엄청난 네, 상징성이거든요. 저 엄청난 상징. 대구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저 대구에 가서 대백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만나자가 약속이에요. 네,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그 상징이 저렇게 지금 망한 거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대구 사람들한테 굉장한 어떤 이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기를 저렇게 뭔가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거 뭘 아니에요? 쳐다보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 그리고 어디에 출마를 할까? 이 대구 모든 경제 것이 제가 살리겠습니다. 뭐 관심사입니다. 얘기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이거 취재해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쭉 따라보면 저는 솔직히 출마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할 왜냐 이게 이게 여러분 다 잊고 계시는데 뉴스가 훅 지나가면 있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그 1월달에 제명당하고 나서 가처분한다고? 예. 아직도 안 했어요. 예.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네. 안 했는지. 아니 윤리 징계 나오고 나서 주말이 지나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 방송의 평론가들이 가처분 할 거다 할 거다. 저 혼자 안 한다 했어요. 두고 봐라, 절대 안 한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왜냐하면 더 잘 아시지만 가처분이 들어가잖아요. 가처분은 본안 처분의 사전 처분이에요. 그럼 본안 처분을 가정해서 서버를 뜯어야 됩니다. 그렇지. 예, 당면 당 서버를 게시판. 뜯어야 돼요. 예. 명의동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단계 가지고 지금 1년 3개월째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디테일로 들어간 본인이 불리하다.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말에 또 친한 게 아주 친한 사람이 들었다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기자 그 가처분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대신에 안 하면 나한테 10,000원 주라고. 내가 역배당 100대를 주겠다고. 어허. 네. 좋네요. 그 10,000원 제가 기부했어요 그냥. 근데 뭐 아직도 이런 말을 아직도 가처분 시기가 지났다고. 아니 1년 내내 가처분 얘기하시라고. 나는 무조건 10,000원 기부할 테니까. 예. 절대 아무래도 못한다.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이름이 나올 때 가장 신난 어떤 방송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이정재 기자인 것 같아요. 네. 단계 전문 기자. 굉장히 텐션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가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 물증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법률가지 않습니까? 봤을 때 어쨌든 가처분의 과거 이제 뭐 이준석 사례나 따져봤을 때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내부 자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헌법이나 정당법이 정한 어떤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 야 이건 너무 심한데 해서 개입을 이제 제한적으로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 아마 전 대표가 봤을 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절차는 약간의 뭐 일부 하자가 있지만 그걸로 뭐 이걸 가처분 받을 정도 아니고 그럼 판사가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야 내가 좀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판사가 계량화를 해서 야 이거는 야 근데 제명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판사가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힘 당원들은 배신감을 이만큼 느낀다는데 네가 뭔데 뭐 배신감은 그 정도 제명할 정도 아니에요라고 어떻게 판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매우 제한적이면은 나머지는 판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정당 자율성 측면이야. 네가 당원들이 배신감 느낀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잘못했다고 하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도 문제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유일하게 대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대안도 아니고 나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깜냥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저는 그냥 임영웅 영탁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유명인이 되고 싶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 정치인은 사실은 그러면 한동훈 한동훈 전, 막걸리 나오나요?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음반을 낼까요? 저는 필요하다면 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답답해 보여요, 사실. 그래요. 매우 답답해 아니, 보이고 대구 콘서트를 하는지는 안 한다고 하긴 제가 하는데 잠실에 가봤잖아요. 네. 2월 8일 날. 토크 콘서트 할 때? 7만 네. 천 원 내 돈 내산으로 제가 돈 썩어나 봤자 진짜 제가 제 돈 내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저 많은 그 한 3시간 20분 했거든요. 예. 저는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위드훈이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처음에 제가 마스크 쓰고 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듣보잡이더라고요. 위드훈이 저를 몰라요. 네, 마스크를 그래서 안 써도 몰랐을 텐데. 네, 저도 예. 그냥 이제 다 같이 이제 즐기고 있는데 저한테 옆에서 아이고 청년이 왔냐면서 떡도 주시고 위드훈이 분들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순진하신 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구나. 예. 진짜 한동훈 나쁜 사람이다. 자, 옥매트 8단계. 자, 잠깐만요. 국민의힘 혹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는 제법 한 것 같아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하마평들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특히 인천 계양을이 지금은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가 다 판정이 나고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사를 또 계양을로 했다 그래가지고요. 이미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계양을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겹치지 않느냐.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얼마 전에 아예 공식적으로 계양을 출마의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교통 정리라는 걸 해야 될 텐데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송영길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게 일단은 뭐 개항으로 이사 간 게 이제 크긴 한데 그러니까 뭐 너무 눈에 이거 보이잖아요. 제가 뭐 들은 바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기는 못 해봤는데 예. 사모님께서 아마 뜻을 좀 많이 보였던 강력하게?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왜 피해 가야 되노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뭐 완벽하게 정했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당에서 좀 정리해 줄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그 했다는데요. 예. 장윤선 기자 취재 많이 하셔가지고 그 많이 듣고는 있는데 일단은 또 그 와중에 김남준 대변인이 그 출마 선언을 그렇죠. 한 거거든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남은 게 이제 인천시장 나갈 박찬대 의원의 연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빈다면 거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가장 좀 커 보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당에서 해야 된다. 예. 근데 둘이 만에 붙잖아요. 김남준, 송영길 개항해서 그 싸움이 안 돼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 복당이 먼저잖아요. 네, 복당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는 건가요? 복당은 이번 주에 정리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성대한 복당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성대한.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용사 성대한입니다. 성대한 왜 복당. 성대한 복당식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 조정이 좀 필요하고 송영길 대표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니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과 함께 정치를 해온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송영길이 개항을 해서 내리오선을 했어. 합치면 20년이야. 개항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온 송영길이 그 개항을 당시에 정치적 고난기에 들어선 정치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이는 당시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자리를 내주고 본인은 당시에 아무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떠밀려서 서울시장 내가 예. 출마를 하고 그리고 그냥 바가지로 욕을 먹고 그리고 어딥니까 프랑스에 갔다가 돈봉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구속돼서 여태 옥고도 치르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정치 고향인 개항에서 출마하는 게 맞지. 김남준 전 대변인이 거기서 하루를 살았냐 이틀을 살았냐 주소지를 언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냐 선거운동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취재를 그러니까 취재에 응해준 현직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송영길의 뜻이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점심 먹었는데 예. 아니 인천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냐 빨리 송영길 옹립해가지고 해야지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겉으로는 당이 결정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내심의 뜻은 이거다라고 저한테 성대한 복당식이라는 게 이제 그 의미군요. 일단 그거는 예.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김남준 전 대변인은 뭐냐 여기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으로 활동을 해온 정치인으로서 그
후계자의 이미지를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개항에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재판 뭐 등등 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굉장히 맞춤형으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예. 또 인터뷰도 그렇게 하고 또 지역구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는 게 좋은지 연수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박찬대 의원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인천시장 이게 출마 굉장히 여부라든지. 복잡해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음흠. 조만간 뭐 모종의 결론을 내릴 걸로 보이고 아마도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 해서 경우에 예. 따라서는 송영길 대표가 연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전략가들의 판단인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더 그 취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자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 개항은 김남준, 연수는 송영. 요 얘기가 아까 말했던 내리 개항을 해서 5선했다는 게 반대로 5선이나 여기서 했으니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이게 이제 그 반대쪽 논리거든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래서 예. 아니 그 5선이나 하시고 당 대표까지 하시고 어이구, 송영길 뭔가 대표한테 문제였다. 넘겼으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 반대 논리가 그겁니다. 송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전화 한번 아, 하시죠. 깜짝이야. 네. 잠깐만 진짜 진짜 왔죠. 나도 왔는데? 야 이런 뭐야 식이면 보고 있나? 이런 식이면 단체 문자인가? 깜짝이야. 단체 나오세요. 아 문자. 단체 문자네. 네, 이런 식이면 나오시는 게 좋겠고. 서울 출판 기념회를 하시네. 예, 올해요. 출판 기념회. 못 갑니다. 아 저도 받았어요. 그죠? 단체 문자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도 울리네요. 와, 여기저기 뿌리시는 것 아우, 같은데. 깜짝이야.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